그래소리 TV 문학 산책 소리로 듣는 이야기 세상 연속 낭독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강 작가님의 연작 소설 몽고반점 5부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몽고반점 한강. 제이는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했다. 테이크 잇 이지라는 자신의 입버릇처럼 늘 느긋한 편인 제이는 이날만은 좀 초조해 보였다. 떨리는데요. 제이에게 커피 한 잔을 타주며 그는 다시 머릿속으로 제이의 옷을 벗겼다. 느낌이 좋았다. 그녀와 잘 어울릴 것 같았다. 전날 오후 테이프를 보고 제이는 흥분했었다. 믿을 수 없어요. 거의 마술적인데요. 어떻게 형한테서 이런 게 나왔죠? 사실 그동안은 좀 단순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죄송해요. 제이의 눈과 목소리에는 그가 평소에 잘 느끼지 못했던 분명한 호감이 어려 있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죠? 이건 뭐랄까, 무슨 거인 같은 게 선배를 번쩍 들어올려서 전혀 다른 세계로 옮겨놓은 것 같군요. 이 색채라니. 젊은 제이 특유의 감상적이고 호들갑스러운 표현이 거슬리긴 했으나 그 말은 맞았다. 물론 이전에도 색채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는 있었으나 이즈음처럼 무수한 색채들이 그의 안에서 터져 나온 적은 없었다. 마치 힘찬 색채들로 가득 차올라 그 격렬함이 더 견디지 못해 분출돼 나오는 것 같았다. 매우 격렬하게 그는 존재하고 있었다. 이전의 어떤 시기에도 결코 느끼지 못한 새로운 감각이었다. 나는 어두웠다라고 그는 느낄 때가 있었다. 그는 어두웠다. 어두운 곳에 그가 있었다. 그가 이즈음 경험하는 색채들이 부재했던 그 흑백의 세계는 아름다웠고 고누적했으나 그로서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곳이었다. 그 잠잠한 평화가 주는 행복을 그는 영원히 잃은 것 같았다. 그러나 그는 상실감 따위를 느낄 수 없었다. 지금 이 순간의 격렬한 세계가 주는 자극과 고통을 견디기에만도 그의 에너지는 벅찼다. 제이의 동료의 힘을 얻어 마침내 그는 별렀던 말을 상기된 얼굴로 꺼낼 수 있었다. 그가 예의무용 공연 프로그램과 자신의 스케치북을 보여주며 남자 모델이 되어줄 것을 부탁하자 제이는 순간 당혹스러워했다. 왜 하필 저예요? 전문 모델도 많은데. 네 몸이 좋아. 너무 매끈한 몸은 안 어울려. 네가 딱이야. 그럼 이 여자랑 같이 이런 포즈를 잡으라는 거 아닙니까? 난 못해요. 펄쩍 뛰는 제이를 구슬리기 위해 그는 애걸하고 협박하고 유혹했다. 아무도 모를 거야. 얼굴은 나오지 않는다니까. 그리고 이 여자 만나보고 싶지 않아? 너한테도 영감이 되는 작업일 거야. 하룻밤만 생각해보겠다던 제이는 이날 아침 승낙의 전화를 걸어왔다. 그러나 그가 말하지 않았으므로 그가 내심 원하는 것이 진짜 섹스의 장면이라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좀 늦네요. 제가 창 쪽을 내다보며 그에게 물었다.
그렇잖아도 그 역시 차츰 초조해지던 참이었다. 그녀가 정말 혼자서 찾아올 수 있다고 말해 그는 지하철역으로 마중 나가지 않은 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글쎄, 내가 나가볼까? 그가 점퍼를 손에 들고 일어섰을 때 누군가 반투명한 유리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 이제 왔군. 제이는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그녀는 그날과 같은 청바지에 이번에는 검정색의 두툼한 스웨트를 입고 왔다. 머리를 감고 나왔는지 염색하지 않아 아주 검은빛인 치렁치렁한 머리가 아직 젖어 있었다. 그녀는 그를 먼저 보았고 제이를 본 뒤 조금 웃었다. 머리칼을 만지며 그녀는 말했다. 목에 그려진 꽃이 지워질까봐 조심해서 감았어요. 제가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외모가 뜻밖의 수수하다는 것이 제이의 긴장을 풀어준 것 같았다. 옷을 벗어봐. 저요? 제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이쪽은 다 그려져 있으니까 네 몸에만 그리면 돼. 제이는 어색한 웃음을 문 채 뒤돌아서서 옷을 벗었다. 팬티도 벗어야지. 제이는 머뭇거리며 팬티와 양말까지 벗었다. 예상했던 대로 근육도 군살도 없는 호리호리한 육체가 드러났다. 배꼽에서부터 허벅지 위쪽까지 무성하게 돋은 음모를 제외하면 살결이 희고 매끄러웠다. 그는 제이의 육체의 질투를 느꼈다. 그녀에게 했던 대로 그는 제이를 엎드리게 하고 목덜미에서부터 꽃을 그리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푸른빛 계열을 택했다. 연보라빛 수국이 후두두 떨어지는 느낌으로 바람이 휘몰아치는 듯한 선으로 최대한 단시간에 큰 붓으로 그렸다. 바로 누워봐. 그는 제이의 성기를 중심으로 선열 같은 진홍의 거대한 꽃을 그렸다. 마치 제이의 음모가 검은 꽃받침처럼 성기는 꽃술과 같이 보이도록. 그녀는 소파에 앉아 차를 헐짝거리며 그의 작업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의 붓이 멈추었을 때 제이의 성기가 조금 경직되어 있는 것을 그는 발견했다. 그는 숨을 돌리며 일어서서 아직 분량이 넉넉히 남아있는 테이프를 새 것으로 갈아 끼웠다. 뒤를 돌아보며 그녀에게 말했다. 옷을 벗어. 그녀는 옷을 벗었다. 이날은 그날만큼 햇빛이 밝지 않았으나 젖가슴 가운데 그려진 황금빛 꽃송이가 찬란하게 반짝였다. 제이와는 대조적으로 그녀의 태도는 태연했다. 마치 옷을 입는 것보단 벗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무릎을 세우고 앉은 제이의 얼굴이 일순 황홀하게 굳는 것을 그는 놓치지 않았다. 그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그녀는 제이의 곁으로 다가갔다. 제이가 앉은 모습을 흉내내듯 흰 시트 위에 무릎을 세우고 앉았다. 말없는 그녀의 얼굴과 찬란한 육체가 쓸쓸한 대조를 이뤘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제이가 물었다. 어떻게든 상황을 리드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인지 제이의 얼굴은 여전히 붉었으나 성기는 다시 시들어 있었다. 여자를 무릎에 앉혀. 그녀가 처제라는 것을 제이는 모르고 있었으므로 그는 편한 대로 그녀를 지칭했다. 그는 이제 캠코더를 들고 그들에게로 다가갔다. 그녀가 제이의 무릎 위에 앉자 그는 낮게 외쳤다.
가까이 끌어당겨봐. 제이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어깨를 당겼다. 젠장, 한 번도 안 해봤어? 연기를 해봐. 가슴이라도 만져. 제이가 손등으로 이마를 닦았다. 그때 그녀가 천천히 뒤로 돌아 제이를 향해 앉았다. 한 손으로 제이의 목을 끌어안고 다른 손으로 제이의 가슴에 그려진 붉은 꽃을 어루만지기 시작했다. 세 사람의 숨소리만 들리는 얼마인지 헤아릴 수 없는 시간이 지나갔다. 조용히 제이의 젖꼭지가 응축되고 성기가 일어섰다. 그녀는 마치 그가 그린 스케치들을 미리 보았던 사람처럼 새들이 애무하듯 제이의 목에 자신의 목을 감았다. 좋아, 정말 좋아. 그는 그 장면을 여러 각도에서 잡았다. 마침내 가장 좋은 앵글을 찾아냈다. 좋아, 계속해. 그대로 몸을 겹쳐 누워봐. 그녀는 부드럽게 제이의 가슴을 밀어 시트 위에 눕혔다. 두 손을 뻗어 제이의 아랫배로 이르는 붉은 꽃잎 한 장 한 장을 쓰다듬어 내려왔다. 그는 캠코더를 들고 그녀의 뒤쪽으로 돌아가 그녀의 등에 흐드러진 자줏빛 꽃들을 그녀의 몸짓에 따라 흔들리는 몽고 반점을 찍었다. 이거야 라고 그는 이를 악물고 생각했다. 여기서 더 나아갈 수 있다면 이미 제의 성기는 부풀 만큼 부풀어 있었고 그것 때문에 난감한 듯 제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엎드려 제이의 가슴에 자신의 젖가슴을 포겠다. 그녀의 엉덩이가 허공으로 들어 올려졌다. 그는 측면에서 그들의 몸을 찍었다. 고양이처럼 휘어진 그녀의 등과 제이의 배꼽 사이의 흰 공간. 그 위로 솟구쳐 있는 제이의 성기는 흡사 거대한 식물들의 교합과 같은 그로테스크한 느낌을 자아냈다. 그녀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제이의 아랫배 위에 고쳐 앉았을 때 그는 더듬더듬 말했다. 혹시 말이야. 그는 제이와 그녀를 번갈아 보았다. 정말로 할 수 있겠어? 그녀의 얼굴에는 흔들림이 없었으나 제이는 마치 뜨거운 것에 댄 듯 그녀를 밀치고 일어섰다. 무릎을 세워 성기를 감추며 말했다. 뭐예요? 포르노를 찍자는 거예요? 내키지 않는다면 하지 않아도 좋아. 하지만 자연스럽게 가능하다면. 잠깐만 기다려봐. 더 이상 요구하지 않을게. 지금 하던 대로만. 그는 제이의 어깨를 움켜잡았다. 엉겁결에 너무 힘을 가했는지 소리를 내며 제이가 그의 손을 밀쳐냈다. 이봐, 이러지 마. 그의 다급하고 간절한 목소리에 제이의 기분은 조금 누그러진 것 같았다. 이해해요. 나도 작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하지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예요? 창녀나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또 창녀라 해도 이래도 되는 거예요? 알았어. 정말 알았다고. 미안해. 제이는 다시 시트 위로 돌아왔으나 좀 전까지 흥분한 관능적인 분위기는 완전히 몸에서 사라져 있었다. 제이는 마치 벌을 서듯 딱딱한 얼굴로 그녀를 안아 눕혔다. 두 장의 꽃잎처럼 두 사람의 몸이 겹쳐졌을 때 그녀는 두 눈을 감았다. 만일 제이가 오케이 했다면 그녀는 말없이 받아들였을 것이다. 그는 그것을 알았다. 그대로 몸을 움직여봐. 느릿느릿 마지못한 듯 제이는 몸을 앞뒤로 움직여 섹스의 흉내를 냈다.
그녀의 발바닥이 한껏 오그라져 있는 것을, 두 손이 제이의 등을 간절히 껴안고 있는 것을 그는 보았다. 제이의 몸이 무덤덤한 것을 충분히 상쇄할 만큼 그녀의 몸은 생생하게 살아 달아올라 있었다. 너무나 짧게 느껴진, 그러나 제이에게는 고역스러웠을 약 10분간의 그 자세 동안 그는 상당히 좋은 이미지들을 원했던 각도들로 잡아 테이프에 담았다. 이제 다 됐나요? 흥분이 아닌 난감함 때문에 이마까지 붉어진 제이가 물었다. 한 번만 더, 이번이 마지막이야. 그는 마른 침을 삼켰다. 후위로 여자를 엎드리게 하고, 이건 정말 마지막이야. 가장 중요한 장면이야. 안 된다고 하지 마. 제이는 마치 울음소리처럼 들리는 웃음을 터뜨렸다. 됐어요. 정말 됐어요. 더 추해지기 전에 그만해요. 충분히 영감이 됐어요. 포르노 배우들이 뭘 느낄지 진심으로 알겠어요. 정말 비참하군요. 제이는 만류하는 그의 손을 뿌리치며 옷을 입기 시작했다. 그는 이를 악물었다. 자신의 작품이 아직 정도 떨어지지 않은 꽃들의 회오리가 무채색의 셔츠 속으로 파묻혀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이해 못하는 거 아니니까 나한테 옹졸한 놈이라고 욕하지 말아요. 내가 스스로 생각했던 것보다 온건한 사람이란 걸 오늘 알았어요. 호기심 때문에 하겠다고 하긴 했지만 감당하기 힘들군요. 그만큼 더 깨져야 할 부분이 있다는 거겠지만 일단은 시간이 필요해요. 미안합니다, 선배. 제이가 쏟아낸 말에는 분명한 진실이 담겨 있었고 다소 상처를 받은 것 같았다. 제이는 그에게 목례한 뒤 창가에 서 있는 그녀에게는 형식적인 눈길만을 주고는 문 쪽으로 황황히 걸어갔다. 미안해. 제이의 차가 요란한 시동소리를 낸 뒤 앞마당을 떠났을 때 주섬주섬 스웨터를 입는 그녀에게 그는 사과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청바지에 다리를 끼운 채 지퍼를 올리려다 말고 허공을 향해 피식 웃었을 뿐이었다. 왜 웃어? 다 젖어버려서. 그는 한 대 얻어맞은 듯 멍해진 머리로 그녀를 건너다 보았다. 그녀는 정말 난감한 표정으로 지퍼를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한 채 엉거주춤 서 있었다. 그는 그때야 자신이 계속 캠코더를 들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캠코더를 내려놓고 성큼성큼 걸어가 조금 전 제이가 나간 문을 잠갔다. 한 번 잠근 것으로 모자라 윗부분의 방범 체인까지 잠갔다. 그리고 거의 달리다시피 걸음을 빨리 해 그녀를 껴안고 시트 위로 쓰러졌다. 그녀의 청바지를 무릎까지 끌어내렸을 때 그녀가 말했다. 안 돼요. 말로만 거부한 것이 아니라 그녀는 거칠게 그를 밀치고 일어서서 바지를 추슬러 입었다. 지퍼가 올려지고 단단한 호크가 채워지는 것을 그는 올려다보았다. 그는 일어서서 그녀에게 다가가 아직 열기가 남은 그녀의 몸을 벽으로 밀어붙였다. 그가 강제로 입술을 누르고 혀를 밀어넣으려 하자 그녀는 다시 거칠게 그를 밀어냈다. 왜 안 된다는 거야? 내가 형부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젖었다고 했잖아. 그 자식이 마음에 들었던 거야? 그게 아니라 꽃이. 꽃? 순간 그녀의 얼굴은 무섭도록 창백해졌다.
깨물어서 붉어진 아랫입술이 보일 듯 말 듯 떨렸다. 차근차근 그녀는 말했다. 정말 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하고 싶었던 적이 없었어. 그 사람 몸에 뒤덮인 꽃이요. 그게 날 못 견디게 했던 거야. 그것뿐이에요. 그녀가 등을 보이는 것을, 단호한 걸음걸이로 현관을 향해 걸어나가는 것을 그는 지켜보았다. 운동화를 구겨 신는 그녀에게 그는 외쳤다. 그렇다면 자신의 목소리가 비명 같다고 그는 느꼈다. 내 몸에 꽃을 그리면 그땐 받아주겠어? 그녀는 물끄러미 그를 돌아다 보았다. 당연하죠. 그러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라고 말하는 것 같은 눈이었다. 아니, 최소한 그는 그렇게 느꼈다. 그걸 찍어도 괜찮겠어? 그녀는 웃었다. 희미하게. 어떤 것도 거부하지 않으며 그럴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하겠다는 듯이. 혹은 무언가를 조용히 조소하는 듯이.